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코로나 이후에 5년 만에 찾아온 이런 급락장이네요. 그래서 예고 없이 이렇게 찾아온 폭락장에 괴로운 투자자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정당한 수익률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 자, 이 존 보글 커먼 센스 인베스팅,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의 서문 첫머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정당한 수익률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건 말고는 없습니다.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예요. 그죠? 자, 이건 말고는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개별 주식을 하거나 레버리지 파생 상품 그런 거 사고 팔고 해서는 손실 안 보면 다행입니다. 그죠?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아래 위로 다 발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게 매매를 자주 하다 보면 결국 손실 봅니다. 그냥 가만 놔두셔야 돼요. 회복될 때까지 가만 놔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월급 들어올 때마다 적립식 매수를 한다면 계속 그렇게 실천하시면 돼요. 5년 전에도 했던 말입니다. 그죠? 코로나 폭락장에서. 그리고 시간 때우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하락장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시간 때우기 좋은 방법입니다. 요 글은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 말이죠. 그죠? 존복을 평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이 포스팅의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책이 옛날에 대망이라는 책으로 나왔을 때는 한 뭐 20권 정도 되는데 최근 개정판은 32권 정도 되대요.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괴롭지만 MTS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MTS. 저는 이제 올해 납입분을 채웠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수익률, 현재 올 한 해 2025년 수익률은 아직까지 이 토탈 리턴이 적용되니까 아직까지 분배금을 안 줬죠. 그죠? 그래서 코덱스, S&P와 나스닥 올 1년 수익률을 봤을 때 마이너스 12.85%, 이 환율 다 반영된 거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6.39%네요. 그죠? 사실상 15% 이상이 하락하게 되면 약세장에 돌입했다 그러는데, 사실상 뭐 앞으로도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이미 올 한 해는 2025년은 약세장에 돌입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최근 1년 수익률은 아직까지 플러스입니다. 그죠? 3년 수익률은 여전히 플러스고 5년 수익률은 자산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덱스 미국 인덱스 펀드 대표 2종은 2021년 4월에 상장했으니 5년 수익률은 SPY 요 당시 환율을 이렇게 고려했을 때 이 원화 가격입니다. 원화 가격. 그래서 타이거 나스닥 100은 2009년에 상장했거든요. 아무튼 5년 수익률을 볼 때는 둘 다 2배 이상 성장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기간 동안에 역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나스닥은 3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5년의 기간 동안에는 2020년 코로나 폭락장,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폭락장, 이 하락장이 두 번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괴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3년 이상 투자한 사람들은 뭐 전혀 고통스럽지 않겠지만, 하필 올해부터 연금저축을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봤자 뭐 1년 납입한도 뭐 기껏해야 뭐 1,800만 원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푼돈으로 하락장을 경험해 보는 것도 이 좋은 치료약이 됩니다. 금융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푼돈으로 일찍 망해봐야지 나중에 이렇게 큰돈 듣고 망하면 더 괴롭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 연금저축을 시작한 사람들이야 4개월에 이 하락장이 괴롭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계속 월급 들어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고, 더 이상 매수할 돈이 없으면 가만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시기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랬죠. 전적으로 운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미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마켓 타이밍, 시기를 잘 선택해서 이렇게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률을 거둔다고 해도 그런 운은 여러분 지속될 수 없겠죠. 그래서 장기 수익률은 결국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그리고 비싸게 사고 싸게 팔고, 그런 행위를 되풀이 하다가 장기 수익률은 결국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이 뮤추얼 펀드 상식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세장에 대한 약세장에 슬퍼할 필요도 없고 강세장에 환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퇴 이후에 이 주식을 팔아서 이제 생활비로 쓸 거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 기간은 뭐 10년, 20년, 30년, 그리고 후손들에게 우리 자산을 넘겨준다고 생각하면
100년, 100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폭락장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당장 그 돈 빼서 생활비로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강세장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한 만큼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세장에는 계속 비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강세장은 장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약세장도 이와 반대로 포트폴리오 자산 가치를 현재는 감소시키겠지만 약세장에서는 계속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기 수익률은 그만큼 또 증대됩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초등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된 돈이 앞으로 투자될 돈보다 더 많은 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장이 반가울 테고 반대의 경우는 이런 하락장이 괴롭겠지만 둘 모두 장기 수익률은 평균으로 회귀한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월급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올해 납입분이 모두 끝난 사람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생 주식시장에서 자산을 운용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산 운용은 또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형성한 금융자산은 대를 이어 후손이 운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투자 지평선은 10년, 20년, 30년 이것보다 훨씬 더 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서 또 여러분들이 자주 그렇게 또 주식 관련 방송을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여러분의 그 불안함에 또 마약을 꽂아주는 그런 시황을 얘기해주는 그런 시장의 점성술사들 엉터리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 이유는 이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줄 요약은 자, 우리 금융계는 우리 인간 만사가 인간이 개입하는 모든 세상은 비선형 복잡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100가지 조건으로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를 예언한다면 당장 내일이면 오늘의 100가지 조건이 모두 미세하게 달라진다고 그랬죠. 로렌츠 열린 미분 방정식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죠? 나비 효과를 발견했던. 그래서 무쓸모 예언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의 조건으로 예언을 하는 거는 내일이면 조건이 다 달라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포스팅은 또 한 줄 요약. 강세장의 고공행진에 돈을 떼고자 하는 자. 너무 올랐다. 좀 뺐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약세장에 또 거듭되는 폭락에 돈을 떼고자 하는 자. 자, 지금 현금화하고 더 떨어지면 사야 된다. 자, 이거 전부 다 부질없는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런 그릇된 선택에, 그릇된 시기에, 그릇된 마켓 타이밍을 합니다. 이 하워드 막스, 켄 피셔가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선수가 뉴턴이죠. 뉴턴, 그죠? 뉴턴. 이렇게 뉴턴이 주식 투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산했어요. 70 넘어서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꾸준히 저축하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결국 장기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을 수렴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바닥에서 팔지는 말고 계속 이 꼭대기에서 바이 해도 장기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에 수렴합니다. 이런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S&P 500 투자가 원금 손실 없이 연평균 수익률 5에서 15%를 거두기 위한 투자 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10년. 요 도표를 보시면 자 10년 투자해야 5%에서 15%요 수익률이 나옵니다. 연평균 수익률 10% 정도 나와요. 손실률 0%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 뱅가드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그 뱅가드의 펀드 가입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네요. 이메일을 보냈네요. 그 스테이트 코스입니다. 자, 이런 편지는 예전에도 몇 번 보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번 보내고 2020년 코로나 폭락장에도 한번 보내고 자, 이걸 또 뱅크런을 대비해서 이렇게 고객들을 그냥 펀드 돈 빼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메일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과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뱅가드의 운용 철학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이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는 그냥 가만 놔두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시장과 함께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시장 수익률을 온전히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그런 건 액티브라 그랬죠.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는 패시브 투자가 아니에요. 액티브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 액티브는 결국 시장 수익률에서 10%라면 4% 수익률 정도를 깎아먹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여러 번 이런 폭락장에서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례적인 그런 메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두 줄 요약하면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날과 가장 나쁜 날은 근접한 시기에 발생한다. 즉 폭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시장에 남아있던 투자자들은 시장을 이탈한 자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이 문법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좋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시장의 승리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폭락 후에는, 이런 폭락 후에는 어김없이 급반등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급반등하는 시기, 베스트 10days를 놓치면 20년 투자 수익률이 반토막 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절대 시장을 떠나지 마라. 라는 게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시기에 그릇된 선택을 하지 마라.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 자꾸 여러분이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시다 보면 시장의 흐름을 거꾸로 타게 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경험해 보신 분은 바로 알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동성장에서 자꾸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자, 당신이 주식시장에서 정당한 수익률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인덱스펀드, 패시브 투자밖에 없습니다. 시장과 함께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펀드를 팔아야 할 시기는 여러분이 이제 은퇴해서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때 주식 팔아서 이제 생활비로 써야죠. 그죠? 자, 그리고 하락장에서 시간 때우기 좋은 방법은 독서와 운동입니다. 그죠?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 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 정말 좋습니다. 자, 그냥 이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